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파이썬이 지원하는 자료형 중에서 그 딕셔너리 객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딕셔너리 자료형은 그 리스트나 튜플과 같은 시퀀스 자료형이 묵시적으로 우리가 넘버, 수값을 인덱스로 사용하는 시퀀스형 객체인데 반해서 이 넘버가 아닌, 즉 숫자가 아닌 다른 타입을 인덱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생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인덱스 값을 키라고 하고 그에 대응하는 밸류 값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만들어진 맵형 객체입니다. 딕셔너리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스트링을 인덱스 즉 키 값으로 하고 대응하는 밸류도 스트링으로 구성한다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전 딕셔너리 진짜 그 자체가 될 수 있고, 또 그 튜플형, 예를 들어서 경도 위도 혹은 위도 경도로 구성된 이 튜플을 인덱스로 사용하면 이 큐를 즉 인덱 키 값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키 값으로 사용하고 그 밸류를 스트링으로 하면 그 주어진 튜플 위도 경도에 대한 특정 위치의 명칭을 구성하는 GPS 정보, 그런 거 위치 탐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GPS 정보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식재료들로 구성된 리스트, 예를 들어서 음식 재료죠. 그래서 리스트로 만드는 거죠. 그 식재료로 구성된 리스트를 키값으로 하고 대응하는 밸류를 스트링, 말하자면 음식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음식명으로 하면 해당 식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할 수 있는 음식 정보가 가능하겠죠. 이처럼 딕셔너리 자료형은 그 튜플과 뭐 리스트와 이제 다르게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딕셔너리의 한 요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리스트나 튜플 등 다른 자료형하고 달리 두 개의 데이터를 이 키는 임뮤터블한 타입이어야 돼요. 키와 그 밸류, 이 밸류는 뮤터블합니다. 뮤터블 타입이에요. 즉 키와 밸류 값을 쌍으로 묶어서, 이 쌍으로 묶는데 콜론을 사용합니다. 이 콜론을 사용해서 하나의 요소로 키, 콜론, 밸류, 이런 걸 하나의 요소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자료를 맵형 자료라고 하고, 이 맵형 자료는 단방향 매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이 키 값은 임뮤터블에서 스트링 타입이라든지 튜플 타입이라든지 정수, 수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반면에, 대응하는 밸류는 뮤터블한 타입이니까 뭐 뮤터블한 거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딕셔너리 객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방향 매핑 자료이고, 이 단방향 매핑 자료이고, 그 딕트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타입을 인덱스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에 효율적으로 해서 다양한 타입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여 해당 값을 액세스하는 것처럼, 그 딕셔너리 객체 자료에 대해서는 키 값을 통해서 대응하는 밸류 값을 액세스할 수 있어요. 결국 동일한 개념이죠. 넘버를 인덱스로 쓰느냐 아니면 그 특정한 타입을 가지고 인덱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키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리스트나 튜플은 묵시적으로 숫자를 통해 액세스하는 반면에 딕셔너리는 명시적으로 기술된 키값을 인덱스처럼 사용해서 해당 밸류 값을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동일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또한 딕셔너리 자료가 시퀀스형 자료는 아니지만 딕셔너리 객체가 생성되면 키 값을 인덱스처럼 사용하면서 반복 동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함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형은 그 웹 프로토콜인 그 HTTP에서 그 URL 객체의 구성에도 사용하고 있고, 또 웹 서비스를 위한 JSON 데이터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이 이제 섰죠. 자, 그러면 파이썬은 이러한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그 몇 가지 내장 함수하고 아주 다양한 메소드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딕셔너리 객체 생성을 위한 내장 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딕트라는 함수를 지원하고 있고, 그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함수를 다루기 전에 잠깐 이제 기본적인 걸 정리해 보면은, 이 딕셔너리 객체는 딕트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단방향 매픽이다. 그리고 중괄호를 사용해서 그 표현한다. 그리고 각 요소는 이렇게 키 값, 밸류 값을 콜론으로 묶어서 하나의 이 쌍을 하나의 요소로 해서 중괄호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키 값은 이뮤터블한 타입이어야 된다. 그래서 키 값을 인덱스로 해가지고 그 밸류를 그 탐색할 수 있다. 그래서 키 값은 임뮤터블하기 때문에 스트링이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넘버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영안사전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스트링 대 스트링으로 썼겠죠.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 딕셔너리 객체에서 그 제공해주고 있는 그 딕셔너리 객체를 위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내장 함수와 그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 먼저 그 딕셔너리의 크기를 알아내는 len이라는 함수, 즉 딕셔너리의 요소가 몇 개인지 그 몇 개수를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그 어떤 in이라는 거는 그 딕셔너리 객체에 해당 키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 그래서 존재하면은 true, 존재하지 없으면 false를 나타냅니다. not in은 거꾸로죠. 이건 리스트에서도 똑같이 동작했습니다. 없느냐를 알려주는 거니까 없으면 true, 있으면 false입니다. 그 다음에 이 키 값을 인덱스로 해가지고 그 d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어떤 딕셔너리 객체라고 했을 때 그 딕셔너리 객체에 할당된 참조 변수의 인덱스를 키로 해서 나타내면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d키 해가지고 밸류를 거기다 할당을 시키게 되면은 딕셔너리 객체 D에서 그 키 값에 대응하는 밸류를 요 밸류 값으로 바꿔줍니다. 설정해줘요. 요게 이제 그런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내장 함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 닷 해가지고 그 참조 변수 닷 해가지고 붙는 함수들은 다 이제 딕셔너리 객체가 제공해주는 메소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 D 닷 keys라는 거는 키 값들로 구성된 리스트 형태의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객체 이름을 dict keys라고 해서 dict keys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요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딕셔너리 객체에 존재하는 키 값들만 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진 객체예요. 그 다음에 dict values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dict values라는 객체를 반환해 주는데, 요거는 그 리스트, 이것도 dict keys와 또 마찬가지로 그 딕셔너리 객체의 각 키에 해당하는 밸류들을 리스트 형태로 만드는 그 객체를 반환해 주고 그 객체를 dict values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다음에 dget하고 key default 해가지고 요 get 함수가 있는데, 요 d 객체에 키가 존재하면 해당 밸류를 반환해 줍니다. 요 키가 존재하면 요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반환하고, 만약에 요 키가 그 딕셔너리 D에 없으면 요 디폴트 값을 반환해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있으면 그 해당 밸류를 반환하고 그 키가 없으면 디폴트를 반환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 객체에서 그 해당 키의 아이템을 빼내는 거죠. 빼내고 그 삭제해 주는 거예요. 빼내고 그 해당 항목은 삭제합니다. 그 해당 아이템이 삭제된다라는 거. 만약 이 키가 없으면 이 디폴트를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팝 아이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그 리스트 갖고 그 스택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끝에서 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d.pop 아이템은
D라는 딕셔너리에서 맨 마지막 요소를 빼내고 그 요소를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d.items 요건 좀 가끔 이제 반복이나 이런 데서 쓸 수가 있는데 요 d.items라는 함수는 d 객체가 가지고 있는 키 값과 밸류들의 쌍을 튜플 형태로 구성된 리스트, 튜플들의 리스트 형태로 이 객체를 반환해주고 그 객체 이름을 dict item 객체라고 파이썬은 이름 지어서 그 d-items 하면 dict items 객체를 반환해 주는데 그 객체는 키 밸류 쌍의 튜플들의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뭐냐면 요 d라는 그 객체의 그 새로운 키 값과 그 밸류를 우리가 설정해 주는 이럴 때 용도로 쓰는데 요 d라는 객체에 요 해당 요 키가 존재하면 대응하는 밸류를 요 new 밸류로 바꿔줘요. 대응하는 밸류 값을 요 new 밸류로 바꿔주고 만약에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그 키와 new 밸류로 쌍을 만든 요소를 그 딕셔너리에 추가해 줍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있으면 그 키에 대한 값을 new 밸류로 바꾸고 그 없으면 요 키 new 밸류 쌍의 요소를 이 d라는 딕셔너리에 추가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set default라는 함수는 그 요 d 객체 내에 해당 키가 존재하면 그 키에 대응하는 밸류 값을 반환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요 키에 대한 요 디폴트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요 set default는 요 키가 있으면은 그 밸류 값을 반환하고 요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키하고 디폴트로 이루어진 쌍을 그 딕셔너리 뒤에 추가하는 겁니다. 앞에 그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하고 set default는 비슷하지만 이게 약간 다르죠. 해당 키가 있을 때가 서로 달라요. 있을 때 업데이트는 그 키에 해당 밸류를 요거로 바꿔주고 set default는 그 해당 키가 있을 때 그 값을 해당 키의 밸류를 반환하는 거고 없을 때는 서로 같죠. 없을 때는 키하고 new 밸류 쌍을 추가해주고 set default도 없을 때는 키와 디폴트를 쌍으로 하는 걸 추가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해당 딕셔너리 그 객체에서 이제 그 우리가 from keys라는 그 이 메소드가 있는데 딕셔너리 객체 모드에서 적용하는 요게 from keys라는 그 함수는 메소드는 시퀀스형 자료의 밸류 요 밸류는 어떤 타입도 괜찮아요. 요 밸류를 매개 변수로 받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딕셔너리 초기화에 그 보통 사용할 수 있고 그 요 시퀀스에 들어있는 그 시퀀스형 자료니까 그 여러 개의 자료들이 나열돼 있겠죠. 그 각각 하나하나를 키 값으로 만들고 그 각 키에 대해서 요 밸류를 그 밸류 값으로 대응시켜 가지고 딕셔너리를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퀀스형 자료를 넣어주면 그 시퀀스형의 첫 0번 인덱스 값하고 밸류를 해서 한 쌍을 해서 요소로 만들고 시퀀스 1을 때에 똑같은 밸류를 넣어서 그러니까 키는 다 달라지지만 밸류는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iterd라는 메소드는 dict key iterator라는 객체를 반환해 주는데 이 dict key iterator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해 주는데 이렇게 그 iterator 객체인데 이게 이런 걸 생성하게 되면은 그 딕셔너리의 키를 기반으로 해서 반복 동작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 값을 기반으로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반복문으로 사용할 경우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딕셔너리 객체를 카피하는 함수, 이제 D를 카피하는 거죠. 근데 그 딕셔너리는 샬로우 커피합니다. 똑같은 걸로 복사는 하는데 그
딥 카피하는 게 아니라 샬로우 카피, 즉 변수만 복사하는 거죠. 그 값은 그대로 하나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당 아이템을 하나 삭제하는 게 요게 딜리트예요.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 내용 전체를 삭제해 버리고 빈 딕셔너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디클리어 해 버리면은. 그래서 딕셔너리 내용을 다 지우고 싶을 땐 d.clear 해가지고 그 적용하면은 그 딕셔너리 내용이 다 지워져 버려요. 이처럼 그 딕셔너리 객체는 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장 함수하고 이 메소드들이 제공되고 있죠. 요걸 한번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 해보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딕셔너리 하나를 만들 때 그 1에 대해서 1,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2, 그 다음에 3에 대해서 3, 그 다음에 4에 대해서 4,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진 딕셔너리라고 하죠. 그러면 렌하고 D 해주면 4가 리턴 되겠죠. 4개짜리니까. 그리고 그 어떤 키가 있느냐 딕셔너리에. 그래서 예서 1 인 D에 1이 있느냐 하면 true가 리턴 되죠. 4까지 있는데 5 해가지고 5가 D에 있니 하고 물어보면 없다고 그래요. false가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D에 이제 키 값을 넣어서 1에 대하면 그 밸류 값을 리턴 해줘요. 그럼 밸류가 1이니까 1을 리턴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에 그 4를 D에 4를 내가 이제 5로 바꾸겠다. 4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쳐주면 D에 이제 40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바꿔 버립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원래대로 다시 바꾸면은 4를 4로 해주고 이제 D 해주면은 D가 4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D 인덱스 키를 인덱스로 사용하는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리스트나 튜플 할 때와 또 동일합니다. 다만 그 인덱스를 그 키를 사용한다는 것만 차이가 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keys라는 함수를 적용해 버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k는 d.keys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D라는 딕셔너리 객체의 키 값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준 딕트키스라는 객체를 반환해요. 그래서 K가 보면은 딕트키스 객체로 나오죠. 저렇게 해서 1, 2, 3, 4 키들만 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었죠.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 해가지고 그 K 딕트키스를 이걸 해주면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리스트를 생성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values 하면은 여기서 그 v는 d.values 해가지고 쳐주면은 그 딕셔너리 D 객체가 가지고 있는 value들을 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객체를 반환해 주는데 v는 d.values라는 객체예요. 이것도 리스트로 만들려면 리스트를 해가지고 v 해가 쳐주면은 1, 2, 3, 4로 튀어나오죠. 요게 이제 그런 개념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d.get이라는 메소드를 주고 우리가 키 값을 줄 때 1을 주고 디폴트 값은 뭐 100 이렇게 줬을 때 키가 있으니까 그 해당하는 키의 밸류가 있죠. 그 1을 리턴해 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죠. d.그 5는 없죠. d.get 해가지고 5는 없습니다. 없을 때는 500 이래는 500을 리턴해 주죠. 5는 없기 때문에 그 디폴트 값을 반환해 줘 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pop이라는 함수 d.pop 해가지고 그 해당 키가 아무거나 이걸 아무거나 줍니다. 원하는 거 3 중간 걸 빼겠다.
3를 빼겠다. 근데 이제 있느냐 없느냐. 디폴트를 뭐 300을 주고 나서 팝3 하면 3이 있으니까 빠져나오고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D를 보면은 3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하나 빼버리고 이제 그 없애버리는 거죠. 그 해당 항목을 빼버리고 그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거죠. 다시 원상을 시키기 위해서 3를 추가해 주죠. 3에다가 D.3는 다시 3으로 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다시 뒤에 이제 뒤에 이거 한글로 됐구나. 뒤에 하면 3이 3가 들어갔죠.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D. 이제 팝은 아무 키를 가지고 빼지만 D. 팝 아이템을 해버리면은 얘는 그 딕셔너리의 맨 마지막 걸 빼버립니다. 맨 마지막 걸 빼버려요. 그래서 3 그 아이템의 맨 마지막 걸 빼버려. 그래서 그 요 D를 쳐버리면 마지막에 빠져지고 없어졌죠. 여기 이제 팝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시 이제 추가를 시킵니다. D에 3에다가 3을 다시 추가시키고 이제 D를 보면 3가 다시 들어가 있죠. 1, 2, 3, 4. 자, 그리고 이제 D.items 하면은 얘가 반환하는 거는 키 밸류 쌍의 튜플로 이루어진 튜플들의 리스트 객체를 반환해줘요. 근데 이 객체 이름은 dict items입니다. 리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리스트로 해주려면은 V는 뭐 예를 들어서 L은 D.items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L을 주면 이제 dict items 객체 나오죠. 이걸 리스트로 해가지고 L을 해주면은 그 이제 튜플들의 리스트로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D.update를 보면은 현재 그 아까 내가 업데이트는 잠깐 해봤는데 D.update 해가지고 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딕셔너리 D에는 1, 1, 2, 2, 4, 4, 3하고 300이 들어있어요. 내가 아까 바꿨는데 여기서 D.update에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3에 대해서 이때 업데이트 할 때는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괄호 형태 가지고 요소를 적어줘야 돼요. D.해서 3의 3를 그 300인데 그걸 다시 3으로 바꾸는 형태로 업데이트 시키자. 자, 이래 놓고 D를 치면 그 300이 3으로 바뀌었죠. 즉 키가 있으면 new value 3으로 바꿔 버립니다. 근데 없을 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D. 하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5는 없어요. 지금 5가 없는데 없고 요거 500 하고 집어넣어 버리면은 키가 없기 때문에 500이 만들어져 가지고 5하고 500이 만들어서 추가됩니다. 저렇게 아까 그 얘기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D.update는 그 변수로서 딕셔너리 타입의 객체로 집어넣어 주면서 그 키하고 밸류를 가지는, 그래서 키가 있으면은 그 키 값의 밸류를 뉴 밸류로 바꿔버리고 없으면 그 키와 뉴 밸류로 이루어지는 그 쌍의 요소를 그 딕셔너리에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set default D에 그 set default에서 여기서 키 요거는 그 딕셔너리 타입으로 주지나 그냥 키 값하고 밸류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 값을 해가지고 5 없는 걸 한번 해봅시다. 없는 걸 해서 5에 대해서 500 있네. 5에 대해서 디폴트 값 100 이렇게 줬을 때 5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그 키 값 500을 반환해요. 그래서 500을 반환하죠. 근데 이제 없는 경우 D.set default에서 없는 게 6가 없죠. 없는 것에 대해서 600 해서 집어넣었을 때 6가 없으면 6, 600으로 이루어지는 그 키 밸류 쌍을 추가하죠.
그래서 600을 디폴트 바나나 업 해주고 600이 추가돼 있죠. 요게 이제 업데이트와 set 디폴트 뭐가 다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dict from keys라는 거. 요건 d.keys를 해도 d.from keys를 해도 좋고, 그 그냥 dict라는 객체 이름을 써서 dict 그 from keys 해가지고 시퀀스 형태를 준다. 1, 2, 3 하고 각 키 값을 1, 2, 3으로 쓰고 각 키에서 동일한 값을 줘라. 동일한 값을 일단은 1으로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런 형태가 나옵니다. 즉 각 시퀀스 자료 각각 요소를 키로 써가지고 각 키에 대해서 밸류는 다 동일하게 그 주어진 값으로 다 세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 시킬 때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그냥 D.으로 해도 돼요. 그냥 의미가 그렇다고 D 내용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C는 D.copy 해버리면 그 D라는 딕셔너리를 복사해서 C에다 넘겨서 C를 치면 똑같은 딕셔너리가 나오죠. 아까 6 추가된 거. C도 이제 카피됐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두 개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D와 C가 같은 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샬로우 커피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터 D, 이터하고 D를 넣어주면은 dict key iterator 객체가 제너레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트 객체가 제너레이트 되면은 요 이터레이트 객체는 나중에 이제 좀 사용해 보겠지만 그 반복문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이런 이터레이트 객체를 생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트 한다 그러면 딜리트 하고 뒤에 우리가 6를 딜리트 한다. 그래서 키값을 주면 요 키값을 가지는 항목이 지워져요. 즉 6가 없어졌을 겁니다. 없어졌죠. 자, 그래서 저걸 다 클리어 시키겠다 그러면 클리어 해버리면은 D 치면 이제 empty 그 딕셔너리가 나와버리죠. 이게 다 클리어돼서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함수를 한번 다 실제로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이 딕셔너리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 그 중에서도 이제 맵 함수라든지 집 함수, 그 다음에 람다 함수,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배웠던 아이템스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리스트에서 사용했던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리스트 생성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죠. 그것처럼 딕셔너리에서 동일하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으로 딕셔너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